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고 선더랜드의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하는 책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분노에 갇힌 아동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동 발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있거나 부모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결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에 갇혀 있는 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일까요? 한번 볼게요. 통제할 수 없는 아동, 그럴 만한 연령이 훨씬 지나서까지도 자주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아동. 자신의 분노 감정을 생각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언어나 신체적인 공격을 통해 분출하는 아동. 충동적인 난폭 행동으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 슬픈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화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화를 내는 아동. 누군가가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노여움이나 분노에 갇힌 아동. 일상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아동.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무자비하고 냉혹한 행동을 저지르는 아동. 동물을 해치는 아동. 더 이상 울지 않는 아동. 상해를 입히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동. 아무도 믿지 못하는 아동. 사랑이나 인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아동. 누군가를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동들입니다. 분노에 갇힌 아동의 삶은 어떤 것인가? 분노에 갇힌 아동은 견딜 수 없는 긴장을 분출할 필요가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분노는 대대적인 자기의 혼란 혹은 다마지오가 말한 바와 같이 두뇌와 신체의 총체적인 동요이다. 분노를 폭발시킬 때 아동의 신체와 마음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그것을 분출하고 싶은 필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경험한다. 어떤 아동은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폭발하여 발로 차고 때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것을 통해서 신체와 마음의 끔찍스러운 긴장을 분출시킨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긴장과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아동의 신체는 지나치게 자극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압력을 지닌 근육 운동적 충동에 이끌린다. 혼란 그 자체인 자신에 대해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아동의 놀이는 지진, 화산, 끝없이 태워버리는 불길, 모든 것을 쓸어가버리는 홍수, 깨물기, 삼키기 또는 갈기갈기 찢기와 같은 매우 일상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것들은 난동을 부리도록 내모는 내적인 세력들에 대한 적절한 심상들이다. 한 소녀의 손가락과 다른 아이의 팔을 부러뜨린 8살 된 소녀는 내 마음이 빨갛게 되고 내 피가 붉어지면서 나는 때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초각성 상태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생리학적 설명이다. 분노에 갇힌 아동은 놀이에서 자신들의 혼란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아동을 위해서 항상 치료실에 2개의 모래 상자를 마련해 둔다.
흔히 그중 하나는 모래가 상자 밖으로 넘친다. 분노에 갇힌 아동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혼란스러운 감정에 압도되어 있던 나는 한바탕 때려 부수는 것으로서 이것을 분출했다. 이렇듯 아동의 신체가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고 능력에 영향을 준다. 분노가 분출될 때 상분해, 그러니까 상분해라고 하는 건 전두엽, 인간의 뇌를 말하는 거죠. 상분해가 아닌 피질하부, 특히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요. 변형계라고 할 수 있죠. 이 피질하부라고 불리는 뇌내 아래 부분이 작동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뇌 스캔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다면 끔찍할 거야. 얼마나 두렵고 아프겠어?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부뇌의 기능이다. 분노에 찬 공격은 고도로 활성화된 하부뇌, 포유류의 뇌 변형계의 작용이다. 골맨이 말한 것처럼 공감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감정 신호를 정서적인 뇌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평온함과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분노에 갇힌 아동은 평온함과는 한참 떨어져 있다. 분노에 갇힌 아동은 파괴하고 싶은 원시적인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하부뇌의 분노회로가 당겨지면 먹느냐 먹히느냐의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공격만이 유일한 선택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위험해진다고 느낀다. 아동은 스스로 응급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신체적인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화학적인 메시지가 뇌에 전달된다. 토비라고 하는 6세 아동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토비는 우연히 자기 발을 밟고 지나간 여자아이를 때렸다. 그의 하부뇌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한 것이다. 토비의 몸은 아버지에 의해서 여러 번 상처를 입었다. 그러므로 그가 느낀 발의 통증은 뇌 속의 모든 위험 감지 기억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는 반응을 하게 되고 그는 실제로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는 때리려는 충동의 피해자이다. 그는 감정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분출할 뿐이다. 난폭함으로 가득 찬 감정은 아동을 몹시 두렵게 할 수 있다. 스스로 진정시킬 수 없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내면 세계는 분노한 아동에게 몹시 두려운 것일 수 있다.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은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아동은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4살 된 아동의 상부뇌에는 아직 제대로 된 스트레스 조절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높은 정서적 및 생리적 각성 상태로부터 자신을 진정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악몽에 갇히게 된다. 스트레스 조절 장치의 확립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적 과제이다. 일부 아동과 성인들은 적절한 도움 없이는 결코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 가정폭력 담당 고문인 케빈 브라운 교수는 이런 식으로 발달이 정지된 남자들의 비극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은 배달된 난방비 청구서가 아내와 아이들을 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각성은
상부 뇌의 사고를 통해서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분출된다. 물론 모든 가정폭력 사건들이 이러한 발달 정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다. 분노에 갇힌 아동은 단지 행동이 불량한 아이로 비춰지기 쉽다. 단지 통제를 잃었을 뿐인 아동을 버릇없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아동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발달이 정지된 아동을 처벌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상부뇌에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이 마치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초각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아동의 신체와 마음은 그야말로 통제가 불가능한 총체적 경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이런 무능력 상태에서 살고 있다. 아동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처벌하기를 선택하는 어른들의 경우 그들에게 아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기들의 뇌 안에는 사나운 아동이 그렇듯이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회로와 화학물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반응을 얻지 못한 아기들이 한바탕 필사적으로 운 다음에야 울음을 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한 고요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작은 뇌와 신체에는 해로운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남는다. 그러므로 사나운 아동은 두뇌 발달의 측면에서 아직도 아기 수준에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아동은 자기조절 능력이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가인 코엇이 말한 것처럼 감정이 확산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능력이 결여된 것이다. 분노에 갇힌 많은 아동은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물질과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에 의해 촉발된 분노는 그 순간의 지각을 바꾸어 놓는다. 그때 모든 것은 위협적인 색채를 띠게 되고 개인은 더 이상 생각 모드에 있지 않고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서 다음 공격에 대비하게 된다. 하부뇌의 위협감지 체계에 관해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인 생각보다 위협을 감지하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했던 원시인에게는 이것이 유리했지만 도시의 정글에 잠재된 위협을 항상 예측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21세기 아동에게는 아주 불리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뇌의 위협감지 체계의 비상경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삶에서 뇌의 이러한 부분은 아동을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 중 일부는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관심이 싸울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프랑스 주요 강들의 이름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저조해지기 마련이다. 학습에 관심을 가지려면 탐색회로라고 불리는 두뇌회로가 필요하다. 문제는 하부뇌의 분노회로가 작동할 경우 이 탐색회로가 방해를 받는다는 데 있다. 어떠세요? 분노에 갇힌 아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분노에 갇힌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뇌의 상황, 뇌의 어떤 발달 정도에 따라서 또는 그 아이들이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도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모드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반응을 자극하는 상황들이나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힘겨움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영상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이 책 읽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